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북, 전주에서, 전북 당원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다들 늦게 오시긴 했는데, 뭐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는 또, 화기애애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좀 화기애애한 것 같이 좀 웃어주세요. 네. 이 자리에 또 남원에 또 우리 하대식, 우리 삼선 의원님 우리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오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는 제가 지금 이제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전북에 조직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에도 이렇게 이 전주에서, 그 다음에 남원에서, 그 다음에 군산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전주에서 이제 두 분이 또 젊은 힘을 또 발휘해 주셔가지고 많이 또 선거를 해주시고 계속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해서 조직을 이제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전주시 전주시 을 이렇게 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창립 준비 위원장 이렇게 임명을 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게 네. 우리 김창규 네. 창립 준비위원장.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김경찬. 우리 창립 준비위원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임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은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이제 일반 우리 당원들께서도 시간을 내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전북이니까 네. 먼저 소개를 좀 자신의 커리어, 자신을 좀 자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을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 전주시 을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찬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소개 더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고요. 여러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료실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당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실 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이주영 의원님을 흠모해서 개혁신당에 입당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준석 의원님의 리더십이 또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이제 같이 조기세 나올 때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혁신당에서 정치 아카데미 1기생으로 이제 수료를 같이 했고요. 제가 이제 개혁신당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전주가 30년 동안 지방의회 개원하고 기초 의원이 보수 정당에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번 개혁신당이 이번 기회에 한 명의 당선자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대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안 했다고 하시더니 뭘 외워갖고 오신 것 같이. 너무 잘하시고. 사실은 이제 LNL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사실 굉장히 놀랬던 게 LNL 아카데미였거든요. 정말 이런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도 먹고 굉장히 뿌듯하고 힘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모르는 주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주제에 맞게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즉석에서 자신의 의견 표출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분이 우리 김창규.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네네. 아니 그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부에서 갔을 때도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런 주제도 정말 논리적으로 풀어서 자기의 이런 끌어들이는 그 언변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자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인사는 한번 해야죠. 야 광주요. 이 방송을 매번 꾸준하게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법도 하지만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대학생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찬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떻게 또 배경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이제 넘기실 필요 필요 없죠.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당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한 지 8분 됐는데 많은 분들을 또 접속해 주셔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964 대형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거북이님. 네, 연휴인데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행복합니다. 네, 박소원님 안녕하세요. 네, AS님 안녕하세요. KHW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묘수님, 네, 김창규님 응원합니다. 김경찬님도 응원합니다. 아, 네, 전북분인 걸로. 전주분인 걸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전북 당원 간담회 형식으로 좀 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제가 한번 좀 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당원들 모집과,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당원들이 하는 게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되어야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 지도부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조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아직, 당협위원장 모집 광고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고 싶으셨다고 계속 두 분 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네네. 지역을 맡고 조직을 구성하고 여기 한번 개혁신당의 뿌리를 한번 받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부터 좀 발언을 하면 지난번 조기 대선을 겪으면서 많이 아쉬웠던 게 저희 개혁신당의 허리라인과 네. 좀 하체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네. 친구들은 하체라고 하면 잘 알아들을 텐데 기초적인 지역구의 기반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었는데요.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시긴 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조금 더 기성세대에 어필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중앙당에서 조금은 속상하게도 한 번도 방문을 해주시거나 힘드셨죠? 네, 조금 그런 지원이 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선거 유세도 개인의 이제 재량으로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 중앙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번에 이 당에서 발표하신 지역 집중 육성 구간, 잠재 육성 구간 이런 곳을 살펴보니까 또 저희 지역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난번 조기 대선 때 투표율을 살펴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특히 전북대나 아니면 비전대 같은 게 있는 대학생들 네. 밀집 거주 구역이 네. 그리고 익산의 원광대 같은 있는 구역은 그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님의 그 전국 득표율보다 약 1.5배 이상 12% 득표율도 나오곤 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동네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한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저희 정당이 좀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님이 동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유리한 곳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네. 저희 당의 어떤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그런 쪽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온 유리한 곳 이런 곳이 아니라 네. 불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전라도, 네. 전라북도, 광주 이쪽에도 조금 더 여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LNN 아카데미의 거기에 나왔던 분들의 그 언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질 수 없죠, 우리. 네, 어떤가요? 본인의 이 지방선거의 조직에서 만들어갔을 때 중앙에 바라는 어떤 사실 중앙에 바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단 3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늦었었는데 제가 거의 반절은 거의 저 혼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하신 분들이 있어도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구나 이런 걸 부족하죠. 좀 네. 부족한 걸 알아서 일단은 지역에서 당원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무 직책도 없는데 그냥 나가서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중앙당에서도 별로 안 네, 좋아하실 맞습니다. 수도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아 이런 활동은 해도 된다, 이런 활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주셨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좀 활동을 좀 그렇게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했던 이제 수도권하고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은 지역에 있는 인재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비롯해서 서울 쪽으로 주로 가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만 또 직장에 의해서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들 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좀 친구들은 많이 남아 있는가요? 아니면은 수도권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가요?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은 극단적으로 서울로 많이 갑니다. 아. 그 지역에 남으면 좋은 결혼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아, 네. 이런 얘기가 이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통계적 유효성 있는 얘기 같고요. 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자리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간다. 네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서울을 쫓기보다는 좋은 취업 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지율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호남, 뭐 광주, 전주라 하지만은 그 지역 안에서도 결집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오히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도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한 어떤 당원 모임이나 조직 구성을 위해서 생각한 것들이 좀 있는 건지. 저 그럼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지역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얼굴을 걸고 당원을 모집하거나 홍보하는 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분들이 대부분 개혁신당 당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상징성 있는 인물인 네. 이주영 의원님이나 네. 뭐 이준석 의원님이나 네. 천하람 의원님 이렇게 조금 더 외부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해 주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청년이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 어떤 자기 효능감을 좀 심어줄 수 있고 네. 그게 오히려 당원 모집의 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네. 바텀업 방식으로 저희가 당원을 모아서 중앙당에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어떤 목소리를 중앙당에서 같이 내줘서 그거를 보고 저희 지역도당이 있다는 걸 알고 모여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대변인의 지역에 어떤 TO를 주셔서 저희 중에 한 명을 발탁을 해서 주기적으로라도 이슈, 지역 이슈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나주 통합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주하고 완주. 네, 전주 완주 네. 통합이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원하지만 완주는 원하지 않는다. 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도권에서는 조금은 관심이 없는 이슈인데 지역에서는 관심이 있는데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목소리를 중앙당에서 뭐 소위 샤라웃이라 그러죠. 네. 한번 불러주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의 칼럼을 실어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소개해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오히려 탑다운 방식으로 지역에서 도당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지역 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뭐 맞습니다. 문을 좀 열어놓는다면은 네. 충분히 중앙당의 대변인으로서의 그 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그 대변인도 시간을 좀 내야 돼요. 뭐 국회를 가면 거기에서 지역의 이런 시청이나 이런 데서 뭐 브리핑룸이 있긴 있지만은 중앙에서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일은 지역에서 하지만은 또 국회에서 이렇게 대변인이 했을 때 또 무게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변인 역할을 좀 맡아서 한다면은 조금 더
네. 지정해서 서울 쪽만 이렇게 해서 대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변 역할, 그럼 정책 보좌관 역할, 이거를 조금 임명이 된다면은 방금 말한 데 어떤 권위도 좀 생기고 하고 싶은 이런 고치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LNL. 네, 멋지고 멋집니다. 어떤가요? 뭘 어떤가냐고 물어보는 눈빛이 준비를 안 하고 계신 듯한. 네. 그 앞전에도 완주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명하게 지역별로 뭐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과연 지역에 어떤 이득이 되는 건지. 사실 네. 전주하고 완주 통합은 솔직히 네. 향후 바라보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지금 통합을 보면은 뭐 완주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뭐 청약권을 우선권을 준다든가 사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전주에게 그냥 큰 이득이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완주에서 그 개표 참관인을 좀 했었는데 네네. 전주 분들이 완주로 일하러 되게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아, 전주 분들이 완주로? 네, 완주로 공장 반대네요. 지역으로 아, 근데 네. 인프라는 전주가 더 좋으니까 전주에서 살고 이제 완주로 이제 일을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통합은 필요하지만 사실 각각 입장 차가 크니까 이렇게 그걸 또 논제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지금은 뭐 메가시티라 그래가지고 뭐 부울경 이렇게 통합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주 완주도 그렇게 해서 뭔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광주요? 광주는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라는 눈빛을 또 보내고 계시는데 광주도 그 광주하고 전남도하고의 이렇게 하나의 행정으로 묶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시초문이시죠. 예. 너무 어려운 주제를 드는데 자 그만큼 이제 서로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정치권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논제만 돌려놓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권의 행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을 때, 왜 그러냐면은 극단적인 서로 간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서로를 악마화시켜서 아군을 만들어내고 지지층을 결핍시키는 이 방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북, 전주도 마찬가지고,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의 정당으로의 이런 정책 진행 방향을 보면 결국은 논제만 던져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